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포썰은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매체와 포럼에서 공유하는 이야기로 그중 하나의 시나리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늦은 밤, 나는 친구들과 술자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그날따라 이상하게도 공기가 무거웠고 마치 누군가 날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계속 들어 불안했다. 그렇지만 술 기운에 취해 별일 아닐 거라고 생각하며 집으로 향했다. 내가 사는 아파트는 오래된 건물로 엘리베이터는 자주 고장이 났다. 그날도 엘리베이터는 작동하지 않았고 어쩔 수 없이 6층까지 계단을 이용해야 했다. 계단을 오르는 내내 어딘가 모르게 싸한 기운이 느껴졌다. 특히나 3층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불이 깜빡거리며 멈췄다. 한동안 손전등을 찾아 캄캄한 계단을 비추던 나는 쿵쿵거리는 발소리를 아래층에서 듣게 되었다. 처음엔 같은 건물에 사는 유시겠거니 생각했지만 이상하게 발소리는 너무 늦은 시각까지 계속 내 귀를 따랐다. 나는 속으로 빨리 집에 가야겠다고 다짐하며 발걸음을 빨리 했다. 그런데 5층에서 멈춰 있는데도 그 발소리는 마치 거리가 줄지 않는 듯 계속해서 나를 따라오는 것이 아닌가. 그때 문득 등 뒤에서 싸늘한 바람이 느껴졌다. 등골이 오싹해지며 눈을 살짝 돌려 아래를 내려다보았으나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뭔가 잘못됐어 라는 느낌이 점점 커졌다. 나는 마치 본능적으로 그 자리를 떠나야 한다고 느꼈다. 서둘러 내 아파트 문 앞에 도착한 나는 정신없이 문을 열고 들어갔다. 문을 닫고 나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 하지만 잠깐 그때 문틈 사이로 느껴진 흐릿한 인기처 누군가가 문 밖에 있는 느낌이 들었다. 단순한 착각일까? 그러나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그날 밤 잠을 자려고 누웠지만 쾅쾅거리는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왔다. 그리고 내 실눈으로 보인 것은 창문 너머 숲 속에서 나를 지켜보고 서 있는 실루엣이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며 열심히 눈을 비볐지만 그 형체는 그대로였다. 불안한 마음에 핸드폰을 들어 플래시를 켤 때 그 실루엣은 그제서야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빠른 속도로 사라졌다. 집안에 나 혼자 있다는 사실이 다시금 날 무섭게 만들었다. 도대체 그 그림자는 무엇이었을까? 그날 이후 나는 온종일 인터넷을 뒤져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은 없는지 찾아다녔다. 그러다 알게 된 것은 과거 이 아파트에서 의문의 실종 사건이 몇 번 있었다는 것. 그들은 모두 한결같이 밤에 사라졌고 다신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현재까지도 가끔씩 그림자가 집 주변을 맴돈다는 소문이 들린다. 그리고 그 아파트 3층은 여전히 아무도 살지 않는 빈 공간으로 남아있다고 한다. 그날의 공포가 아직도 생생히 남아있기에 나는 그 건물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 갈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그 그림자가 정말 날 떠나보내줄지 아직도 두렵기만 하다. 두 번째 이야기면 몇 년 여름, 나는 친구들과 함께 서늘한 바람이 솔솔 불어오는 작은 시골 마을로 여행을 떠났다. 그곳은 오래된 전설과 기이한 사건들로 유명했지만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좋아하는 젊은이들이었기에 호기심이 발동하여 직접 가보고 싶어졌다. 시골 마을에 도착했을 때 해가 지고 있었고 우리를 맞이한 것은 기묘하게도 매우 조용한 거리와 어둠이 밀려오는 풍경이었다. 우리의 숙소는 마을 외곽에 있는 오래된 한옥이었다. 이 집은 작은 산길을 따라 걸어가야만 갈 수 있는 곳에 있었기에 낮이었음에도 무언가 으스스한 기분을 풍겼다. 집주인은 할머니였고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셨다. 하지만 할머니의 얼굴에는 어떤 설명할 수 없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듯했다. 방을 안내받고 저녁 식사를 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마을에 얽힌 전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처음에는 주저하시더니 이내 조용한 목소리로 오래된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이 마을에는 한때 미모의 소녀가 살고 있었는데 그녀는 항상 마을 사람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어느 날 그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이후로 마을에서는 밤마다 그녀의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고 한다. 할머니는 그 울음소리를 듣게 되면 절대 밖에 나가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날 밤 우리는 각자의 방으로 흩어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잠자리에 들었다. 그러나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갑자기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다. 창밖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여자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에 취하고 넘기려 했지만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호기심에 못 이겨 친구들 중 몇몇은 방 밖으로 나가보기로 했다. 나를 포함한 다른 친구들은 방에 남아 상황을 지켜보았다. 그들은 소리가 들려오는 방향으로 걸어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곧바로 돌아와 얼굴이 창백해진 채 문을 잠그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이야, 울고 있는 여자가 있어. 하지만 얼굴이 없었어. 우리 모두는 그 이야기를 듣고 공포에 질렸다. 밖에 나갔던 친구들은 여자의 희미한 형체를 봤는데 가까이 다가가자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당황한 우리는 양초를 펴고 모여 앉아 날이 밝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무거운 몸과 정신으로 집을 떠나기 전에 할머니에게 어젯밤 일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다. 할머니는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 아이는 아직도 여기에 있나 보구나. 우리는 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서둘러 집을 떠났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 우리는 그 여름밤의 경험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라고 서로 다짐했다. 이후에도 종종 그 마을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누구도 다시는 그곳에 가보자고 제안하지 않았다. 이 이야기는 그 뒤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날이 갈수록 더 무서운 이야기들이 붙어 전설처럼 퍼져갔다. 지금도 그 마을을 언급하면 사람들은 뒤에서 들리는 울음소리와 마주할까 두려워한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 마을은 그림처럼 아름다운 풍경과 오즈넉한 분위기로 유명했으며 엽서에나 나올 법한 전통하옥들이 줄지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결코 사람들에게 쉽게 말할 수 없는 음울한 전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마을의 중심에는 오래된 당산나무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나무를 신성시하며 오랜 세월 동안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왔습니다. 나무 주위에는 작은 제단이 마련되어 있었고 그곳엔 항상 기도하며 바치는 작은 향로와 예쁜 꽃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인가 그 나무 주위에 음산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밤이 되면 나무에서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소곤대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개울가에 사는 올빼미나 다른 산짐승의 울음소리일 거라 예상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울음을 들었다는 사람이 급속도로 늘어갔습니다. 특히나 보름달이 뜨는 밤에는 더욱더 명확하게 들린다고 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마치 어린아이가 슬프게 우는 소리 같았다고 전해집니다. 이상한 소문은 단순한 소문으로만 여겨졌지만 마을에 많은 사건이 발생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람들은 그저 소문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웃집 길고양이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나무 주위에서 죽어있는 것이 발견되기도 했고 기괴하게도 사람들은 나무 언저리에서 셀 수 없이 많은 작은 발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이 발자국은 분명히 어린 아이의 것입니다. 마을 어른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지만 아무도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밤 도시에 살던 대학생 미영이 할머니 댁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시험이 끝나고 오랜만에 할머니를 뵙기 위해 마을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늘 그렇듯 할머니는 미영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고 미영은 마을에서 오랜만에 휴식을 즐겼습니다. 미영은 그날 밤 친구들과 함께 할머니 집 근처의 작은 숲을 산책하다가 그 오래된 당산나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소문을 떠올리며 장난스럽게 그쪽으로 다가가자고 했습니다. 미영도 처음에는 그저 가벼운 반농담이라고 생각했지만 호기심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당산나무에 이르렀을 때 치켜든 손전등의 불빛에 비친 나무의 모습이 생각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위험있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무 주위에서 들려오는 흐느끼는 소리가 그들을 멈칫하게 했습니다. 그저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 소리가 실제로 들려온 것입니다. 소리는 마치 나뭇잎 사이를 헤치고 그들의 귀에 속삭이는 것처럼 분명했습니다. 친구들 중 일부는 두려운 마음에 도망가기 시작했고 이영도 그들을 따라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무언가에 홀린 듯 그녀의 발걸음은 나무 주위에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녀의 뒤편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기운 그리고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아이의 발걸음 소리 그녀는 돌아서 본 것을 후회했습니다. 나무 아래에는 정말로 어린아이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아이는 창백한 얼굴로 미영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미영을 응시하던 그 아이는 천천히 나무 뒤로 몸을 숨겼고 그 다음 순간 연기로
변하듯 사라졌다는 것이 미영이 마지막으로 본 것이었습니다. 미영은 충격에 휩싸인 채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친구들이 그녀를 발견했을 때 그녀는 공포에 찔려 말을 잃은 상황이었습니다. 집에 데려와 상황을 설명하자 놀란 할머니는 그제야 오래된 비밀을 말해주셨습니다. 오래전 그 나무 아래에는 실제로 어린아이가 죽었다고 합니다. 마을에 전설로 내려오는 이야기 속 그 아이는 마을 주민들 사이의 비극적인 오해와 다툼 속에서 희생된 불운한 영혼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아이의 혼이 나무를 떠돌며 울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미영이 쉽게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지만 그날 밤의 기이한 경험이 모든 것을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그 후로 할머니 집에 머무는 동안 매일 밤 제단에 향을 피우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느껴지는 묘한 기운이 그 아이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더 이상 울음소리가 들리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이의 영혼이 드디어 평온을 얻었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 미영은 할머니 댁에 갈 때마다 당산나무 옆에서 조용히 기도를 올리곤 했습니다. 그 소름 끼치는 경험이 분명 무서웠으나 이제는 그 아이를 위한 작은 위로가 되어주는 일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이렇게 그 마을에 전해져 오는 신비롭고도 무서운 전설은 사람들 사이에서 잊혀지지 않고 전해지고 있습니다.